사람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에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나이도 상황도 서로의 위치도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관계. 하지만 그 선을 넘는 순간 모든 기준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도 한 번쯤 이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영상이 시작되기 전 이런 이야기가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부장님은 그날 나를 부장님의 집으로 불렀다. 이유는 다음날 회의 안건 수정이었다. 나는 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부장님의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들어서는데 부장님은 평소와는 조금 달랐다. 평소보다 가벼운 옷차림 나를 유혹하는 것 같았다. 회장님은 나에게 다가와 소파로 거칠게 몰아붙였다. 나는 저항할 수 없었다. 나의 넥타이를 잡고 마치 내가 그 사람보다 아래 있다는 걸 각인시키듯 거칠게 다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회장님을 잡고 소파로 거칠게 밀었다. 부장님도 당황한 것 같았지만 이내 눈빛이 변했다. 가벼운 입맞춤과 동시에 격한 키스로 이어졌다. 우린 그렇게 뜨거운 공기 속에 거칠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방식으로 외로움을 견딘다. 누군가는 술로, 누군가는 일로,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에서만 반복되는 상상으로. 나는 올해 43. 결혼은커녕 제대로 된 연애조차 기억이 흐릿해진 지 오래였다. 회사와 집을 오가는 단조로운 동선, 퇴근 후 불 꺼진 집에 들어올 때마다 들리는 건 내 발소리뿐이었다. 처음엔 익숙해질 줄 알았다. 혼자 사는 삶도, 혼자 늙어가는 미래도. 하지만 밤이 되면 생각은 늘 같은 곳으로 흘러갔다. 그 사람. 회사에서 그녀는 완벽했다. 말수가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회의실에서는 누구보다 냉정했고 사적인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보다 5살 위. 직속 상사. 모두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존재. 나는 그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가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 의식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선이 분명한 사람, 넘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견고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만큼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낮에는 팀장으로, 밤에는 아무도 모르는 평범한 남자로 나는 그렇게 하루를 견뎠다. 그러던 어느 주말 생각을 정리하려고 떠난 짧은 여행에서 절대 마주칠 리 없을 거라 믿었던 사람과 같은 공간에 서게 될 줄은 몰랐다. 회사도 아니고 업무도 아니고 직급도 이름도 필요 없는 곳에서 그녀는 그날 내가 알던 모습과 전혀 달랐다. 차가운 눈빛도 단정한 정장도 없었다. 대신 편안한 옷차림과 말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서 있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만남이 끝난 뒤 나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거라는 걸.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마음 어딘가에서 선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나는 몰랐다. 이 만남이 내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시작이 될 줄은. 그날 저녁 바다는 이상할 만큼 잔잔했다.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고 파도 소리마저 낮게 숨을 죽인 것처럼 들렸다. 마치 우리 둘만을 위해 일부러 조용해진 것 같았다. 우리는 좌대 안작은 방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낚시는 이미 핑계가 되어버렸고 술병은 어느새 반 이상 비어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어색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숨소리와 잔의 부딪힘이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하고 있었다.
회사에서의 그녀는 늘 단단했다. 빈틈없이 계산된 말투, 흔들림 없는 시선. 하지만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그녀는 자주 잔을 비우고 말끝을 흐리며 가끔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강 팀장. 그녀가 처음으로 나를 불렀다. 회사에서처럼 성을 붙였지만 목소리는 전혀 달랐다. 회사에서는 내가 많이 불편하죠?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익숙한 거짓말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편하다기보다는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그래야 했어요. 그래야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 그 한마디에 그녀가 살아온 시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누군가에게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견뎌왔을지 굳이 묻지 않아도 느껴졌다. 술이 한 잔 더 들어갔다. 공기는 조금 더 느슨해졌고 서로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우연처럼, 정말 우연처럼 그녀의 손등이 내 손에 닿았다. 놀라서 피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거두지 않았다. 오히려 그대로 두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동시에 터졌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우리는 상사와 부하다. 내일이면 다시 같은 사무실에서 마주해야 한다. 지금 이 손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용기를 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놀람, 망설임, 그리고 포기 같은 감정이 섞인 눈빛. 후회할까요? 그녀가 낮게 물었다. 나는 솔직해지기로 했다. 지금만큼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더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지 않았다. 다만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왔다. 우리는 키스했다. 급하지도 거칠지도 않았다. 오랫동안 참아온 감정이 마침내 숨을 쉬는 것처럼 천천히 깊게. 그 순간 알았다. 이미 선은 넘어갔다는 걸,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부장과 팀장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얼마나 많은 파문을 불러올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다. 그날 이후로 내 일상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변해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녀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고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는 밤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 회사에 도착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서류를 넘기고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이전과 다르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회의 중 아주 짧게 스쳤던 시선, 자료를 건네받을 때, 의도적으로 피해간 손끝,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조금 빨라지는 걸음. 그 모든 게 우리가 같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우리는 회사 안에서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필요한 업무 대화 외에는 메신저조차 쓰지 않았다. 대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서로 약속이나 한 듯 핸드폰을 확인했다. 짧은 메시지 하나. 오늘 가능해요? 그 한 줄이면 충분했다. 우리는 늘 사람이 적은 장소를 골랐다. 회사 근처가 아닌
조금 떨어진 동네, 눈에 띄지 않는 카페, 차 안에서 잠깐 나누는 대화. 그녀는 늘 먼저 경계를 했다. 조심해야 해요. 회사 사람들 생각보다 눈이 빨라요. 하지만 막상 만나면 그 말은 오래가지 않았다. 함께 있는 동안만큼은 그녀도 나도 현실을 잠시 잊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가 회사에서 얼마나 외롭게 버텨왔는지 조금씩 알게 됐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었고 여자로서의 감정을 오래도록 눌러왔다는 것도 이상하죠. 그녀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나이 들면 이런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참고 있는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점점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스킨십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고 서로의 숨결과 체온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됐다. 그만큼 위험도 커졌다. 어느 날 회의가 끝난 직후였다.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나와 그녀만 남았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공간에서도 우리는 이미 선을 넘은 사람들이구나. 그녀가 자료를 정리하다 내 쪽으로 다가왔다. 아까 회의 자료요. 이 부분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녀가 내 옆에 섰다. 너무 가까운 거리였다. 그 순간 회의실 문 손잡이가 움직였다. 누군가 들어오려는 소리. 우리는 동시에 굳었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꽉 잡았다. 말없이 하지만 분명한 신호였다. 움직이지 마. 다행히 문은 열리지 않았다. 누군가 착각했는지 발소리는 멀어졌다. 잠깐의 정적. 그녀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그 말은 경고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더 조심해졌지만 그만큼 더 집착하게 됐다. 만날 수 없을수록 서로를 더 원했고 아슬아슬할수록 감정은 더 깊어졌다. 나는 가끔 이 관계의 끝을 상상했다. 들키는 순간 회사에서의 위치, 사람들의 시선. 하지만 그 생각보다 그녀를 잃는 상상이 훨씬 더 두려웠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리 어디까지 갈까요? 어느 밤 그녀가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선택하고 있었다. 들킬 듯 말 듯 끊어낼 수 없게 된 관계로 조금씩 더 깊숙이 변화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됐다. 처음엔 그저 기분 탓이라고 넘길 수 있는 정도였다. 회의실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보다 오래 머문다거나 복도에서 마주칠 때 의미 없는 농담이 하나 더 붙는다거나 강 팀장, 요즘 표정 좋아졌네? 일 잘 풀려?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편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변화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걸. 그녀와 나의 관계는 아무리 조심해도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회사 안에서 너무도 오랫동안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척하며 살아왔고 그 균형이 무너진 순간부터 미세한 균열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그녀의 변화였다. 회의 중 예전보다 더 차갑게 말했고 내 이름을 부를 때도 필요 이상으로 거리를 두었다. 강 팀장, 이 자료 다시 정리해서 오늘 안으로 올려주세요.
톤은 정확했고 업무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 감정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퇴근 후에 만날 때면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다. 회사에서는 나랑 아는 사람처럼 굴지 마요. 눈빛도 조심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건 며칠 지나지 않아 드러났다. 사건은 아무 일도 없던 평범한 오후에 터졌다. 복도에서 그 사람을 마주쳤다. 회사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 눈치 빠르고 말 많고 무엇보다 사람 관계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그는 내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강 팀장, 요즘 정 부장이랑 자주 마주치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업무상 자주 뵙죠.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 근데 분위기가 예전이랑 좀 달라.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달라. 그날 저녁 나는 그녀에게 바로 연락했다. 회사에서 좀 이상한 말 들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나도요. 괜히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만남은 유난히 조용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지만 대화는 줄었고 서로의 얼굴을 오래 보지 못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우 씨, 우리 이 관계 계속 괜찮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괜찮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였다. 며칠 뒤 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회의가 끝난 직후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나도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누군가 다시 들어왔다. 그녀와 나와 그리고 그 사람. 공기가 단숨에 무거워졌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료를 챙기며 말했다. 아, 두 분 아직 계셨네요. 그녀는 시선을 피했고 나는 손에 쥔 펜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는 잠깐 우리 둘을 번갈아 보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요즘 회사가 좀 재밌어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경고처럼 남았다. 그날 이후 소문은 형태를 갖기 시작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그녀와 내가 있었다. 나는 느꼈다. 이제 이 관계는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회사라는 공간 안에서 누군가의 눈과 입을 피해 계속 숨을 수는 없다는 걸.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나는 그녀에게 더 끌렸다. 불안할수록 놓치고 싶지 않았고 위험할수록 확신이 필요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내게 말했다. 들키는 건 시간 문제일지도 몰라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지금 이걸 거짓말로 만들고 싶진 않아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의 온기가 이미 선택은 끝났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소문은 늘 그렇듯 조용히 시작해 어느 순간부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된다. 그날 이후 회사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회의실에서 웃음이 줄었고 복도에서는 말수가 줄었다. 사람들은 직접 묻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묻고 있었다. 맞지? 나는 최대한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했다. 업무 보고는 평소처럼 정확히, 회의 발언도 이전과 같은 톤으로,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가장 먼저 변한 건 그녀였다. 회의에서 내 이름을 부를 때조차 시선을 주지 않았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아예 다른 방향으로 몸을 틀었다. 이전보다 더 차갑게, 더 철저하게. 그건 나를 지키기 위한 태도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너졌다. 그녀와 나 사이에는 이제 회사라는 공간이 아니라 거리가 생겨 있었다. 결정적인 건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던 날이었다. 강 팀장,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는 늘 그렇듯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인사팀 회의실은 늘 조용했다. 그날은 특히 더 팀장은 서류를 한 장 넘기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다. 요즘 팀 분위기 조금 어수선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내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가 들어와서요. 심장이 아주 천천히 아래로 가라앉았다. 확인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정 부장님이랑 개인적으로 교류 있으신가요? 그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전제였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길어지자 팀장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사실 여부보다 중요한 건 회사 입장입니다. 직속 상하 관계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은 리스크가 큽니다. 리스크, 그 단어가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다. 아직 공식 조치는 아니에요. 다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는 회의실을 나오며 다리가 풀리는 걸 느꼈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에게 모든 걸 말했다. 인사팀 이야기, 분위기, 곧 내려질 선택에 대한 가능성까지. 그녀는 한참 말이 없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조용한 목소리였다. 미안해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민우 씨,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 다음 말을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 중 한 명은 물러나야 한다는 것. 저는 괜찮아요. 내가 먼저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안 괜찮아도 괜찮아요. 제가 옮길게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안 돼요. 당신 팀도, 당신 커리어도 지금 중요한 시기잖아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솔직하게 말했다. 저한테 중요한 건 이미 바뀌었어요. 그 말이 그녀를 더 아프게 만든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이 관계가 실수라면 여기서 끝내야겠죠.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함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감정만으로 버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 다음엔 누군가의 인생이 실제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빨리 우리 앞에 놓일 거라는 걸. 결정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날 아침 사무실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정적이었다. 평소처럼 키보드 소리도 들리고 전화벨도 울렸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가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유독 신경 쓰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임원 회의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안에 그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회의의 주제가
무엇인지도. 나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지만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가는 감각마저 둔해진 느낌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메신저 알림이 떴다. 정 부장님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 짧은 문장이 이미 결론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회의실은 불이 꺼진 채였다. 창밖으로 흐린 오후 햇빛만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 있었다. 뒤돌아서지 않아도 그녀의 표정이 어떤지 알 수 있었다. 앉아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의자에 앉았지만 등을 기대지 못했다. 인사팀에서 이야기 나왔어요. 담담한 목소리였다. 저한테 선택권을 줬어요. 부서 이동 혹은 정리. 나는 숨을 삼켰다. 그래서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시간이 몇 분처럼 느껴졌다. 제가 사표 내기로 했어요. 그 말이 회의실에 떨어졌을 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내가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당신이 움직일 이유는 없어요.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당신은 여기서 더 올라가야 해요. 그럴 사람이고. 왜? 겨우 입을 뗐다. 그녀는 작게 웃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일했어요. 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그건 변명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어딘가로 밀려나는 건 견딜 수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왜 항상 당신만. 그녀가 내 말을 막았다. 민우 씨, 이번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내 쪽으로 밀었다. 사직서 사본이었다. 서명이 이미 끝나 있었다. 내일 공식 발표 나요. 오늘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심장을 쳤다. 회사에서는 그녀가 덧붙였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후회 안 해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무서워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조금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그녀의 눈은 흔들렸지만 결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회의실을 나올 때 그녀는 내 어깨를 아주 짧게 잡았다. 누군가 볼까봐 그 이상은 하지 못했지만 그 짧은 접촉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사무실 전체 메일이 왔다. 정서연 부장님 퇴사 안내. 사람들은 놀랐고 속삭였고 각자의 해석을 덧붙였다. 하지만 아무도 진짜 이유는 몰랐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이제 정 부장님 아니네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서연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우리는 나란히 섰다. 이제 어디로 가요? 내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조금 설레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회사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이상하죠. 이렇게 가벼운 날이. 나는 그녀 옆에 섰다.
이제 누구도 우리를 막을 명분이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이제부터였다. 사람은 결정을 내린 뒤에야 비로소 현실을 본다. 회사 건물을 나선 그날 이후 시간은 예전처럼 흐르지 않았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저 묵직하게 흘러갔다. 그녀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아침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메시지를 보내도 될지, 전화를 걸어도 괜찮은지 계속 망설였다. 그녀가 회사를 떠났다는 사실이 내 일상에 이토록 큰 빈칸을 만들 줄은 몰랐다. 며칠 후 그녀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오늘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가볍지 않았다. 우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평일 오후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한 차림이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워 보였다. 잘 지냈어요? 그녀가 먼저 물었다. 그럭저럭요. 내가 대답했다. 사실 잘 지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 무게를 얹고 싶지는 않았다. 이상해요. 그녀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아침에 출근할 곳이 없다는 게 후회해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무섭긴 한데 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조금 안도했다. 민우 씨는요? 회사에서 불편해진 건 없어요? 사람들은 소문을 좋아하죠. 하지만 결정적인 건 아무도 몰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우리가 선택한 방식이니까요. 창밖으로 강물이 흘렀다. 멈추지 않고 되돌아가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조금 쉬려고요. 그리고 딸이랑 시간을 보내고 그 말에 나는 괜히 긴장했다. 딸은 괜찮대요? 응, 나보다 더 어른 같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이제 자기 인생 살아도 된대요.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다. 민우 씨, 그녀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우리가 지금처럼만 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미래에 대한 기대이자 두려움이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도망치진 않을게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지 않았다. 하지만 그 거리감 속에서 이상하게도 안정감이 느껴졌다. 사랑이 항상 소유와 밀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카페를 나서며 그녀가 말했다. 천천히 가요. 이번엔 서두르지 말고. 네.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번엔 도망치지도 않을게요. 해질 무렵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건 이별이 아니라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방식이었으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외롭지 않았다. 완전히 채워지지도 않았지만 텅 비지도 않았다. 선택이란 항상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내려놓는 일이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아직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고, 어쩌면 다시 만날 수도, 어쩌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날의 선택만큼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사랑은 항상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옳은 선택보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요구할 뿐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불편함이 아닌 생각할 시간을 남겼다면 좋아요로 공감해 주세요. 비슷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라면 이 선택을 했을지 댓글로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이 채널의 콘텐츠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